DB를 얻으려는 광고 하시는 분들, 세팅법 2025년 11월 업데이트 기준으로 잘만 따라 하셔도 이런 식으로 DB 수집을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렌탈 같은 경우는 DB 수집 하나당 15,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150만원 쓰면 DB 100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DB 수집 하나당 만원대 뽑고 있어요. 뭐 니쥬란, 그 다음에 주베룩, 인모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만원, 2만원대 수준으로 뽑고는 있지만 상품만 잘 컨설팅 받으셔도 DB 수집 하나당 2,000원, 3,000원대 뽑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도 마찬가지고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1만원대 왔다 갔다로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B를 가장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광고를 세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수요 이과장입니다. 자, 요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거 영상 좀 천천히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은 광고 결과, 뭐 일반 쇼핑몰이 아니죠. 나 상담 받고 싶어요, 또는 나 관심 고객 부동산 등록하고 싶어요, 또는 대출 받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고객의 DB를 추출하는 광고를 운영하셔야 될 분들을 위한 광고 세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DB 수집당 몇천원, 1만원 이렇게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세팅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캠페인 세팅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캠페인은 일단은 고객의 인스타, 페이스북 자체에서 바로 DB를 수집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DB 수집 창을 띄워요. 어디 홈페이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를 수집할 수 있는 광고가 바로 잠재 캠페인이고요. 다음번에 수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홈페이지에서 DB 수집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 요거는 추후에 다루거나 아니면 수강하시는 분들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잠재 캠페인을 알려드릴 거고 2025년 11월 버전입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세팅법을 오늘은 좀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예시 업종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기반으로 제가 세팅을 해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 정책 자금이죠. 대출 이런 업체를 기준으로 관심사 타겟팅을 잡아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 뭐 이런 쪽으로 보험 쪽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댓글 달아주세요. 나 어떤 업종이다, 하루 예산 얼마다, 그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관심사 몇 개 넣어야 되는지 또 소재 몇 개 넣어야 되는지 다 추천드릴 거예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면은 일단 광고 계정이 보이실 거예요. 광고 계정, 여기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정책자금 광고인데 뭐 DB 수집 하나당 뭐 4,000원, 5,000원이면 충분하죠. 잘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 광고 관리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곳으로 입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광고 관리자 이동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볼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녹색 버튼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DB를 수집하는 업체 기준 세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도는 하지 않고요. 트래픽은 이제 웹사이트로 보낼 때 하는 광고예요. 추후에 다룰 겁니다. 자, 참여 캠페인은 댓글 달 사람, 내 게시물에 댓글 달 사람을 찾는 광고예요. 팔로워 늘리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고,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잠재 고객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네이버 광고 세팅해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네이버 광고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메타 광고 세팅법은 네이버 광고 세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한데 중요한 거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번 세팅했다고 해서 바로 성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메타 광고는 검색 결과 기반, 이 검색하는 사람 몇 명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겟 규모가 되게 커요. 그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딱 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계정을 학습함에 따라서 적합한 규모를 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세팅으로 끝이 아니라 분석 조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팅법만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 분석 조치라든지 보고서 보는 법이라든지 영상 많이 있습니다. 다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캠페인이 존재하고요.
그 속 안에, 캠페인 속 안에 세트가 존재하고요. 세트 속 안에 광고, 소재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역할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캠페인, 여기서 이제 세팅하는 거고요. 캠페인의 역할은 뭐냐? 네가 관리할 이름이 뭐야? 이 관리할 이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캠페인 수십 개, 아까도 보셨죠? 캠페인 정말 수십 개 있어요. 이거 관리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관리할 이름 잘 써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 쓸 거야? 이 예산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세트예요. 세트는 무슨 역할이 있냐? 그래서 너의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인스타 페이스북에만 노출하면 되고, 그리고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내, 이렇게 타겟을 설정해 주면 끝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죠. 자, 그럼 그 밑에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뭐냐면은 어떤 거를 고객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됐든 아니면 이미지가 됐든 한 4-5가지 후보군을 여기다가 우르르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캠페인부터 갈게요. 여기서 세팅합니다. 여기서 오늘 날짜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2025, 25년이죠. 25년 11월 19일 언더가 넣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세팅법만 배우시면 안 돼요. 이거 세팅 제 거 따라하자마자 바로 성과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하셔야 돼요, 광고 세팅을. 그런데 일주일 차의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이기도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성과 개선 안 돼요. 다시 세팅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캠페인이 점점 몇 개씩 막 늘어날 거거든요. 돌아가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거 언제 세팅한 거지? 그래서 캠페인별로 또 성과별로 분석 조치해야 될 기간이 달라요. 예산에 따라서. 누구는 3일 만에 분석 조치해서 다시 세팅하거나 예산을 조정해야 되고 소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다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메타의 학습 기간은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날짜를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캠페인은 언제 분석 조치해야 되는구나, 저 캠페인은 언제 해야 되는구나 구분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날짜를 무조건 써주세요. 그리고 학습 기간은 7일이라는 거를 꼭 인지해 주세요. 7일 차이는 분석 조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날짜 써주고요. 어떤 상품인지 써줍니다. 일단 뭐부터 할까? 어린이 보험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바로 부동산도 하고 정책 자금도 해볼 겁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요거는 잠재 캠페인이다. 왜냐면 나중에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가 그게 최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광고인지 잠재 캠페인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름은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부동산님이 현재 맡고 있는 현장 건물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건물도 여러 개 맡으실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클릭하고 들어온 곳이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밑에는 캠페인 예산 넣어주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 쓸 것인지예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네이버 하루 예산 10만원 넣으면 10만원이 도달되는 순간 그날 광고가 끝나고 다음날 다시 광고가 재개되죠. 근데 메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10만원을 넣으면 24시간을 기준으로 무조건 10만원어치 지출을 합니다. 쓸 돈이에요. 네이버는 한도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5,000원, 일단 연습이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밑에는 다룰 게 없어요. A/B 테스트, 요거는 자동으로 맡기지 말고 내가 수동으로 캠페인 2개 만들면 돼요. 이 타깃이 성과가 좋은지 저 타깃이 성과가 좋은지는 캠페인 2개 만드시면 돼요. 요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밑에 광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으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대출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클릭 안 합니다. 자, 카테고리 누르시고, 대출업체는 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리스 렌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택,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서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 있죠. 또는 부업 하시는 분들, 그 부업 광고, 부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용 해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외에는 클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할 거니까 여러 가지 다 할 거죠. 일단 주택부터 넣겠습니다. 주택 넣고, 다음, 캠페인은 끝난 거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이름 넣고, 예산 넣고, 끝. 추가적으로 부동산 업체나 대출 업체는 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캠페인은 끝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끝났으니까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애초에 세트는 캠페인 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캠페인을 어차피 보고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굳이
세트까지 이름 다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 요거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주의사항이에요. 이번 업데이트 주의사항인데 전환 위치, 클릭하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저거죠. 클릭하면 어디로 보낼 거야? 또는 뭘 띄울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환 위치가 중복으로 돼요. 여러 가지.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DB 수집 창도 띄울 수 있고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AI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자 클릭하시면 여러 전환 위치가 아니라 이 밑에 단일 전환 위치로 해서 잠재 캠페인은 인스턴트 양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인스턴트 양식이 뭐냐면 아까 전에 예시 제가 녹화본 올려드렸죠. 요것처럼 광고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올라오면서 고객의 DB를 수집해요. 그 창 이름이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에요. 그래서 인스턴트 양식만 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다들 내 사업자 명으로 페이지를 만드시거든요. 이거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누르시면 내 맘대로 프로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사업자 명 넣어주시면 너무 형식적이고 누군가가 내 사업자 명 본다 그래서 여기다 나 여기다 신청해야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해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부자 사관학교, 뭐 돈 버는 법 또는 기업 경영 컨설팅 연구센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있어 보이는 또는 남이 나를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필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전환 잠재곡 쑥대화.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전환 DB 남길 사람들을 많이 찾아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꾸지 않을게요. 내려가고요. 쭉 내려갑니다. 자, 이런 것들 광고 종료 날짜는 굳이 클릭하지 않아요. 그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보실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무 타겟팅도 넣지 않았어요. 지금 타겟 규모를 보시면 1100만 명이에요. 이 1100만 명을 이제 좁혀 나갈 겁니다. 내려가서 위치. 자, 수정. 저희가 지금 할 거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산의 매물이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투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매물이면 서울 것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는 클릭하면 돈 나가죠. 근데 클릭 안 하면 돈 안 나가요. 이거저거 막 등록해 놓으면 돼요. 근데 메타, 인스타 광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클릭해도 돈이 안 나가요. 보여주기만 하는데 돈이 나가요. 자,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지방 매물을 안 사는데 굳이 내가 서울까지 가가지고서 전단지를 뿌려야 되나? 그럼 전단지 값이 아까워요. 즉 광고비가 낭비된다는 뜻이죠. 메타는 광고비 낭비되는 거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다, 부산 매물이다 그러면 부산만 광고 노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부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넣어주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산 이런 거 클릭하면 부산이라는 가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산 가게 이름에 쏘지 마시고 부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도도 꼭 여기 확인해 주시고 반경은 여기서 조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포항까지도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메타는 노출당 지출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가 알기로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국인들만 한 80만 명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광고가 나가버리면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게시물 홍보하기 앱으로 버튼 눌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외국인한테 DM이 와요. 내 광고가 외국인한테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출당 지출 아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도 방금 설정했으면 바로 밑에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언어가 있죠? 이 언어를 즉 PC와 모바일의 OS 있죠.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나 iOS 이거 한국어로 놓고 쓰는 사람한테만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국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110만 명 일단 또 줄였고요. 최소 연령 이거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타겟이 아닙니다. 타겟이 아니라 이 연령 밑으로는 광고를 보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한입니다. 제한.
타깃 연령은 이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20대 초반이 사기는 힘들어요.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자식한테 명의를 넘겨줄지언정 그 애가 사지는 않겠죠, 광고 보고. 그래서 최소 25살 위로는 못 걸어요. 그래서 25살 밑으로는 보내지 마라 라고 한도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다음을 눌러주면 논 타겟팅 광고가 돼요. 그리고 요 타겟 추천을 눌러주면 관심사가 됐고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논 타겟이나 타겟 이런 거를 다 달아주셔야 돼요. 다 두 가지. 이걸 바로 A/B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이 타겟이 좋은지 저 타겟이 좋은데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 지금 관심사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광고를 내보내라 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관심 있다. 지금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밝고 다른 고인물 고객일 수도 있어요. 같은 부동산 투자 관심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메리트 있는 매물이 현장이 아니라면은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메리트 있는 거라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이렇게 큰 부동산 투자 안에 이렇게 고인물도 있고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역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는 없어.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사야 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 이런 초보자들한테도 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사도 들어가고 또는 논타깃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면 부자예요. 난 지금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인 상태에서 그래 투자 뭘 해보지. 마침 딱 뜬 거예요. 부동산 광고. 그래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자. 그럼 설득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관심사와 논타깃 두 개 다 세팅하셔야 돼요. 일단은 좀 어려운 관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타깃 추천을 눌러요. 타깃 추천을 누르면 볼 수 있는 게 요 맞춤 타깃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타깃은 여기다가 관심사 넣으시면 안 돼요. 맞춤 타깃은 뭐냐면 제 수강생분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건데 뭐 대행 맡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나한테 지금 부동산 업종에 계시거나 대출 업종 또는 정책자금 업체 하고 계신다면 나한테 상담은 들어왔지만 아쉽게 놓친 사람들의 전화번호 지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알아도 여기서 타깃을 잡을 수 있거든요. 광고에서.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진 핸드폰을 광고 타깃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바꿔서 딱 나가면 다른 업체인 척 또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 그냥 여기서 계약하자. 알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같은 광고 준 거예요. 이런 전략도 펼칠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냐, 인스타그램 계정 아무리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늘지 않죠. 알고리즘 알아서 잘 뜨니까 사람들이 팔로워는 굳이 안 하고 자동으로 잘 뜨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로워들 대상으로는 게시물 올리면은 게시물이나 릴스 올리면 광고 보여줄 수 있지만 팔로워 안 한 사람들은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 프로필에 방문 한 번이라도 했거나 또는 좋아요나 댓글 달았던 사람들을 광고의 타깃으로 잡아서 별도로 광고를 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스타 타겟팅. 그리고 또 세 번째,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관련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무료 강의 플랫폼 있죠. 막 경매반 모집합니다. 막 이런 무료 플랫폼들. 무료 강의 플랫폼들도 네이버 카페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타겟 잡아가지고 우리 광고를 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타겟팅을 쓰는 게 바로 맞춤 타겟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수강 들으시거나 대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운영해드리고 있고, 일단 요 부분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맞춤 타겟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연령이에요. 부동산이면 한 30부터 65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리고 성별은 전체. 상세 타겟팅. 자, 상세 타겟팅은 부동산, 일단 가장 큰 타이틀 하나 넣어줍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를 넣은 다음에 여기 빈칸을 눌러주면 하나 넣은 것과 비슷한 다른 관심사들이 나와요. 추천이 뜨는 거죠. 자, 빈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비슷한 거 또 하나 넣어봐야겠네요.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빈칸 누르면 주택지 부동산 이런 것도 있고요. 단독주택 부동산 개발, 뉴하우스, 그리고 부동산 찾기. 자, 계정마다 타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계정마다 버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3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3개를 넣으면 하나, 둘, 셋 합집합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광고가 다 나가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을 때는 11만 7,800명의 타겟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세팅법만 알려드리면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섬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 광고 돌려보시면 나중에 소재 여러 개, 그 경력자분들 있죠? 소재 여러 개 집어넣으면 소재 한쪽에만 몰리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합집합이라 그랬죠. 관심사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 관심사도 한쪽에만 몰려요. 그래서 관심사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5개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모르는 거 있으면 예를 들면 관심사 다 몇 개 넣어야 돼요. 또는 노출이치 인스타만 나가야 돼요. 페북에만 나가야 돼요. 또는 소재 몇 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예산이 이 정도인데 분석 조치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메타 광고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제가 싹 다 답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메타 광고라고 하고 뒤에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부동산 관련 타겟팅이고요. 그다음 요청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험, 어린이 관련된 보험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지우고요. 정책 자금은 사실 제 예전 버전에도 있어요. 예전 버전 요 영상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연령 30에서 25도 결혼을 하죠. 그 어린이 보험을 어린이가 드나요? 아니죠. 부모가 되겠죠. 부모를 잡습니다. 한 50까지 잡을까요? 요즘 결혼이 늦죠. 자, 남자들은 일하느라 바빠요. 회사에서 막 저기 깨지게 바쁘죠. 그러면은 여성분들도 물론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섬세한 것, 내 아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먼저 생각해 주거든요. 내 새끼를. 그래서 여성을 전 타겟 잡고 싶어요. 물론 전체 다 같이 나간 다음에 나중에 고르셔도 돼요. 하지만 노출당 지출이라는 겁니다. 자, 여성을 잡고요. 여기다가 보험을 일단 넣어볼게요. 보험 같은 거를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험을 넣고 또 하나 눌러줍니다. 또 보험 하나 넣어놓고 보험 계약도 있죠. 요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요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25에서 50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하나 운영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세팅해 볼게요. 일단 부모를 먼저 잡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부모가 된 지 12개월 안 된 사람, 태아보험 들어가겠죠. 부모 잡고요. 영유아 1, 2세 이것도 들어가고요. 미취학 3에서 5세, 유치원 6에서 8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린이 보험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아니라 일단은 부모를 먼저 잡습니다. 여기는 합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한테 전체 다 나갑니다. 근데 한쪽에만 몰릴 거예요. 분석 조치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큰 그룹 2,500명 있죠. 여기서 큰 그룹을 잡았어요. 큰 그룹을 잡았는데 이 안에서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만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자세히 정의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는 교집합이 걸려요. 여기서 보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 중에서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추려서 광고를 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타겟이 없는 논 타겟팅도 같이 광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정책자금은 말로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정책자금은 기업을 잡은 다음에 대출 넣으시면 됩니다. 교집합으로. 자, 노출이치 누르고요. 자, 노출당 지출이라 그랬어요. 낭비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셔야 돼요. 기기 및 운영체제. 기기 여기서 모바일만 노출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페이스북 메신저 우리나라는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자, 페이스북 메신저는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는 체크 빼주시고, 그리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이거 질문 되게 많아요.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뭐냐면 언론사 뉴스 같은 거 있죠. 뉴스에 보면 지저분한 배너들 많이 있어요. 거기 페이스북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광고가 거기 나가요. 여기는 DB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못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노출당 지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빼줍니다. 그리고 인스타 무조건 나가야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요거는 상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30대 후반 있죠. 30대 후반부터는 페이스북을 새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잔류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은 고객층이 있다면 페이스북도 같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강제화 같은 경우 아시죠? 되게 오래된 구두 수제화 브랜드, 우리 아빠 세대예요. 금강제화는 페이스북에서만 매출이 나오는데, 금강제화에서 나온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 있어요. 그 브랜드는 인스타에서만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달아주세요. 메타 광고라고 하고 인스타 내 상품은 어떤 거다, 뭐 인스타만 나가야 될지 페이스북도 같이 나가야 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댓글로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요거 클릭해 주셔야 돼요. 제외된 노출 위치에 제한적인 지출 허용. 자, 요게 이 버튼이 요 맨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입니다. 계정마다 버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버튼의 위치를 지금 똑같이 기억하지 마시고 그 버튼에 달려있는 내용을, 글씨를 보셔야 돼요. 저도 난독증이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요즘에 난독이 필수예요. 쇼츠에 다들 적용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어쨌든 버튼의 위치가 아니라 그 버튼의 이름을, 글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 빼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노출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네, 넘어갑니다. 밑에는 다루실 게 없어요. 다음. 자, 그럼 캠페인 소관에 세트가 있고 세트 소관에 소재가 있죠. 이 소재를요, 일단 1번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여기 바뀌었죠? 왜 1번이냐? 제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등록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캠페인에서 예산 얼마 넣었었죠? 25,000원, 연습이니까 그냥 25,000원 넣었었죠? 그러면 소재가 5개다. 그럼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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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요렇게 해가지고 75,000원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25,000원 안에서 소재 5가지가 랜덤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요것도 예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세요. 질문. 자, 그래서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효율 좋은 소재만 쭉 나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A라는 사진 일주일 나가고 얘 일주일 나가고 그 다음번에 또 얘 일주일 나가면 3주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바엔 25,000원 안에 5개를 등록할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가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이고 광고 만들기, 한 장짜리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인데 저는 영상을 좀 더 추천드리고 상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업종별로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어떤 형태가 지금 DB 제일 잘 뽑힌다 라는 걸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꼭 구독이나 알람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찍을 거지만 미리 신청 주셔도 돼요. 여기 댓글에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나 어떤 업종이에요, 나 어떤 컨셉이 잘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그 업종 기준으로 지금 성과 제일 잘 나오는 업체를 갖다가 제가 예시 영상이나 사진 몇 가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광고주의 광고도 체크 풀어줍니다. 이건 뭐냐, 피드나 릴스 보면 광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뭉태기들이 있어요. 거기 나도 나가겠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노출당 지출입니다. 이거 빼주셔야 돼요. 체크 무조건. 네. 그리고 나서 이건 좀만 이따가 할게요. 자, 내려가서 크리에이티브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미지든 영상이든 넣어주시면 돼요. 자, 누르고 이미지 광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넣고, 자, 하나 넣으면은 지금 보시면 피드가 정사각형이에요. 자, 저한테 가끔씩 질문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4대5 넣는 거 아니에요? 4대5로 알고 있어요. 가이드북 이거 보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4대5 맞아요. 근데 4대5는요, 광고가 아니라 내 개인 피드 올릴 때예요. 그땐 4대5지만 광고는 무조건 1대1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피드는 1대1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나 상태, 릴스 검색 결과 있어요. 스토리나 릴스 이 부분은 9대16이에요. 그래서 9대16이기 때문에 같은 컨셉으로 세로 버전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원본 찍어서 그냥 정사각형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하지만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세 세팅을 잘 못 받아들이고 여기 내가 보는 화면과 달라요. 심지어는
요렇게 광고가 나가는 것도 많이 보셨죠? 또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얘가 위쪽으로 탁 올라가 버려서 잘리는 경우도 많아요. 에러가 되게 많아요. 노출단지 지출이라 그랬죠? 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전단지 반쪽짜리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체하기를 누르셔가지고 같은 버전, 같은 컨셉으로 새로 버전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업로드 있죠?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정사각 버전, 새로 버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색 결과는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노출 잘 안 돼요. 애초에. 그리고 다음, 이따가 예시 보시겠지만 기본 문구는 긴 설명입니다. 긴 설명. 가로로 짧게, 세로로 길게, 한 줄 띄고 혜택이나 강점 이렇게 넣고요. 제목, 그리고 후킹 10에서 15자. 여기는 길게 쓰면 어차피 10글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긴 설명을 설명에 넣는 게 아니라 제목 잘 보셔야 돼요. 버튼의 위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여기 기본 문구에 써주셔야 돼요. 긴 설명을 설명에 쓰시는 분들이 10 중에 8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 다른 후킹 10에서 15자입니다. 짧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도. 자, 더 알아보기. 다음. 자, 이 부분은 그냥 다 끄시는 게 좋아요. AI가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완료. 그러면 예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넣었던 기본 문구 있죠. 긴 설명. 이게 바로 여기 노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목과 설명. 요거는 후킹 멘트 짧은 거라 그랬어요. 그건 여기 있어요. 이 두꺼운 볼드 처리되어 있는 글씨가 제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설명입니다. 버튼 옆에 있어요. 버튼 옆에 있다 보니까 길게 쓰면 버튼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최대한 짧게 써주시고 후킹만 간결하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 세팅이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일단은 끝난 건데 여기서 동의하고 계시를 누르면 광고 세팅 끝인데 우리는 잠재 캠페인이라 그랬어요. 광고를 클릭하면 DB 수집하는 창을 띄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그 창을 하나 더 꾸며줘야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양식이라고 있어요. 그 양식은 이쪽 랜딩 페이지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있어요. 인스턴트 양식, 새 빈 양식. 여기서 꾸며줍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는 요 창이 바로 고객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쫙 올라가면서 나타나면서 DB를 수집하는 그 창 이름이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고 이 바로 오른쪽이 예시예요. 자,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무조건 한국어 공개로 바꿔주셔야 돼요.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또는 친구야 이것 좀 봐 하면서 공유 주고 공유 받은 사람도 남길 수 있게끔 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완료. 양식의 이름 저만 보는 관리 이름이에요. 이 과장 연습용 양식 대충 연습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차례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화면 여기서 씁니다. 제목 아까 전에 썼던 그 짧은 제목 있죠. 후킹 10에서 15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명 양식에서의 설명은 긴 설명이에요. 좀 헷갈리죠? 기본 문구 긴 설명 한 번 더 작성하기. 그 다음에 밑에는 굳이 안 켜도 됩니다. 하나씩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넣고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고객의 DB가 자동으로 박혀요. 인스타 가입 정보 또는 핸드폰 정보를 기반으로 이 창 여기 화면을 보면 자동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수정도 안 되게끔. 자, 그럼 이메일 받을 필요 없죠. 네, 삭제하고요. 최종 학력 이런 것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에서 끝 하면 되는데 지금 구독자분들 완전 생초보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들이 많죠.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스턴트 양식은 제가 지금 세팅했지만 고객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고객은 광고 클릭, 다음, 이름 전화번호 자동으로 바뀌었네. 다음, 끝. 그러면 광고 클릭, 다음 자동 접수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걸면 과연 그 사람이 날 기억할까요? 너무 간단하게 남겨버리면은 나를 기억 못해요. 쉽게 말하면 DB 양은 많지만 너무 쉽게 남기니까 DB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이 타이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타이핑 추가 질문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 위쪽 보세요. 질문 추가, 단답형 질문. 자, 단답형 질문 하나 집어넣자.
상담 가능하신 시간대를 하나 접수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질문 추가. 선다형 질문. 내가 선택 고르라는 거예요. 자, 자녀가 현재 몇 세인가요? 여기다가 1세 또는 10세 이런 식으로 고객이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쳐주시고요. 자, 다음 누릅니다. 고객도 계속을 누르는 화면이에요.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출. 고객이 제출 누르면 이 페이스북 웹상에 엑셀로 저장되어 있어요. 엑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다음. 자,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세요. 신청에 감사드립니다.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즉시 상담의 경우 아래 버튼으로 담당자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고 비즈니스에 전화 걸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대한민국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번호다 그러면 010이 아니라 10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국제로요. 10 1111 111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양식 만들기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 만들긴 하지 않을게요.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생겨요. 이 양식으로 생기고 만들었다 가정하고 동의하고 게시 눌러볼게요. 자, 광고 세팅은 끝났는데 자,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왜냐, 소재 하나만으로 끝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소재 5개까지 등록할 거고 또 캠페인도 2개 만들어서 복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세팅한 거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요,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광고 세팅 다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만든 캠페인 251119 자, 여기 있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그리고 돈 나가면 안 돼요. 끌게요. 캠페인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캠페인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세트가 있어요. 세트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아까 전에 그 1번 광고가 있죠. 1번 광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2번, 3번, 4번, 5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재를 또 만들어서 추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소재에 마우스를 대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원본 캠페인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라. 자, 그럼 1에 4번이 생겼죠? 다시 한번 캠페인 이 속 안에 세트가 있고 세트 속 안에 이미지 하나, 2개 들어있어요. 자, 그럼 1에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자, 그럼 우린 뭘 하면 될까요? 바로 내용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사진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요 사진 있죠? 내용 다 그대로예요. 심지어는 양식도 그대로입니다. 요거 양식도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미지 이거 삭제 눌러주시고 새로운 거를 다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미지 추가. 이번엔 다른 거. 이렇게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세로 버전은 교체하기 해서 9:16으로. 자, 사이즈표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댓글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 보고 참고하세요. 정사각형은 영상이나 사진 동일하게 1080, 1080이고요. 세로 9:16 사이즈는 1080에 1920입니다. 다음. 내용 그대로죠? 다음. 이거 마찬가지로 다 꺼버리고요. 다음. 동의하고 게시. 자, 그러면 1번, 2번. 그럼 마찬가지로 3, 4, 5번도 그냥 여기다가 마우스 대고 복사해서 또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관심사 있는 거를 세팅했죠. 그 관심사 없는 거는요. 여기 캠페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캠페인 있죠.
이 캠페인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캠페인을 통째로 복사해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세트에서 관심사만 지워주면 끝나요. 그냥 논타겟팅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세팅하시다가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자, 화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렇게 세팅하다가 어려운 거 계시면은 일단은 댓글을 달아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 거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 같이 노출해야 되냐? 아니면 나는 인스타만 해도 되냐? 또는 소재 나는 몇 개 넣어야 되냐? 일례산 얼만데? 또는 나 관심사 몇 개 넣어야 되냐? 또는 되게 많죠? 내 일례산은 얼만데 캠페인당 며칠에 한 번씩 분석 조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니까 댓글에다가 메타 광고라고 작성하시고 질문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난 도저히 어려워. 또는 내가 이거를 완전히 대행사 쓰지 않고 직접 마스터하고 싶어 그러면 대행이나 개인 강의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직원분들한테 넘기고 뭐 전자책하고 VOD 주는 게 아니라 저랑 1대1로 만나서 제가 직접 마스터 시켜드립니다. 또는 대행, 제가 세팅과 운영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밑에 카카오톡에다가 마케팅 쇠어 이과장 치시면 제 채널을 볼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대행이나 상담 신청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쇠어 이과장이었습니다.